자, 오늘 월요일 4월 28일 다신 돌아오지 않는 4월 달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되겠죠. 지난주에 나스닥이 4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그것도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요. 2%대 중반을 3번이나 올랐고, 어 금요일도 1%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특히 인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9.8%의 상승까지 나오면서 큰 상승 보여줬거든요. 자,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는 한층, 미국도 요즘 관세 때문에 많이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오를 때도 보니까 관세 인제 그 갈등의 절정이 지났다, 인제 이런 이슈로 해서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미중 관세 이슈도 있지만 또 한미 관세 협정 관련된 이슈들이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이슈들도 어찌 됐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관세 협정이 좀 지리하게 나올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 70-80개 나라랑 동시다발로 관세 협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서는 우리나라랑 자주 만나서 빨리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스케줄들이죠. 그래서 한 7월 초, 데드라인이 7월 8 일이라고 하니까 그때쯤 돼서 인제 아마 새로 구성되는 정부 위주의 사람들이 가서 최종 담판과 서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이슈를 이렇게 좌우로 대칭으로다가 호재 악재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재라고 하면 역시 트럼프의 변화. 트럼프가 이제 고무줄 놀이한다고 전 평가를 드리는데, 미치광이 전략이죠. 세게 불렀다가 또 잘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중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도 매일 통화하고 있고 매일 협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중국이 금요일 날 오후에 그 미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 철회 이런 이슈가 나온 건 서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좀 살펴볼 일입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조금 유하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금리나 가라고 한 거는 연준의 일부 인사들도 6월 달쯤이면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되겠지만 통계라든가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봐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단 시장에 좀 도움이 됐다라는 판단이고요. 악재라고 하면 실적이 주가랑 따라 논다고 하는 거, 우리 시장이 좀 맹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관세 관련해서 물론 단칼에 대통령끼리의 만남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방에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실무 협의도 지리하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세가 과연 최종적으로 얼마로 상호 관세가 결정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한 2달 반은 시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게 악재라면 악재고, 물론 이게 악재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보편 관세 10%를 맞은 상태에서 15%가 유예된 상태에서 어쨌든 90을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조삼모사 같죠. 25% 매겼다가 10%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나마도 감사한 일이다 이러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불과 한 달 전에 안 맞고 있던 10%를 우리는 맞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냥 전 세계를 향해서 보편 관세 10%를 다 때린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엄청나게 맞을 거를 살짝 뺨만 맞았어 이러고서 기뻐할 일은 아니고요. 이미 10%쯤 관세를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출 데이터 보면 쪼끔 예 보수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도 3월 달까지 관세 전에 확 수출을 많이 해서 4월 달 통계치가 기저효과가 좀 나오는 것, 역기저 효과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실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니까 덜 사고 덜 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만 유독 뭐 하여튼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계속 겨울론을 몇 번이나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또 빙산론을 들고 나와 가지고 "빙산이 온다." 관세가 온다는 건데, 이게 삼성은 쪼끔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표현과 함께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이 관세 때문에 좀 탈이 날 것이다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한 두어 달 만에 다시 의견을 낮추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K반도체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려야 될까요? 네. 우리 국내에도 뭐 우리나라 자체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라든가 시황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잘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글로벌 예 IPO 뭐 글로벌 뭐 IB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크게 휘둘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닉스의 지난 1 분기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죠. 근데 인제 그게 실적하고 주가랑 따로 놀았죠, 그 발표하는 날. 다행히도 그다음 날 인제 금요일 날 예 그 관세 이슈가 좀 중국 쪽에서 철회되면서 쪼끔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모건 스탠리의 저런 사정권에 많은 뭐 기관이라든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쪼끔 가볍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간 증시 보면은 완급 조절 아까 제가 고무줄 놀이한다고 밀당이죠. 예. 당겼다가 쪼끔 놓아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의 완급 조절 영향을 받아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추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주간 증시는 보통 그런 것 같고 뭐 지난주 내내 그래도 좋은 흐름이 연결됐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초반 우리 시장도 크게 뭐 훼손되지 않는 완만한 상승으로 일단 출발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월 달 이제 접어들게 되면 또 연휴다 이래 가지고 또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주후반 되면 쪼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지수로 보면 저는 2,600선 정도랑 750선 정도 내외까지는 완만하게 흘러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쪼끔 아직까지는 자신 없는 장세일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어저께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본 거죠. 뭐 무늬만 경선에 가까웠는데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확실한 카드였고 국민의힘에선 지금 뭐 4명 중에 2 명으로 추리는 걸 내일까지 하거든요. 계속 지금 사람 추리고 있는 거에 비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정책적인 선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2주 사이에 엄청난 내용들의 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럴 때마다 또 아주 작은 소테마들이 나오기도 했고 소테마 이상의 큰 진전이 나왔던 것들도 있죠. 뭐 필요사 관련주들 막 3-4배 올라간 것도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필요사 방문한 이후에 관련된 흐름들이 엄청나게 셌고 또 지금 각 당 누구 후보도 AI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뭐 인심이 후하잖아요. 최소가 100 조고 많이 불러서 되는 사람은 200 조고 이러니까 'AI는 어떻게든 부흥을 시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AI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자 국민의힘은 2차 경선 투표 첫날이다. 이건 인제 어제 발 뉴스고요. 내일 2 명으로 추린다. 5월 3일 날 인제 최종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변수는 한도수 총리가 과연 5월 3일 전에 사퇴해 가지고 뭐 범여권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후보로 나오면서 뭐 빅텐트론을 주장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1등 된 사람하고 뭐 단일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뭐 적지 않은 관계 오늘도 이재명 그 이제 인제 뭐 후보죠. 예. 후보의 그 일정이라는 게 공개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오늘 9 시에 현충원 가는 일정 뭐 누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인제 당선이 되면 가잖아요. 그다음에 15시 3 시에 하이닉스 방문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서 또 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그쪽 용인 이천 상단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 의사 이런 것들도 확실히 밝히면서 뭐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강제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부터 이미 알고 있던 거지만 트럼프의 장남이 수요일쯤 오나 봐요. 그래서 정용진 그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온다. 당일인지 1박 2일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와서 10개 정도 되는 뭐 총수들 만난다. 뭐 한 5분 10분 단위로 만났겠죠. 그러고 나서 저쪽 거제랑 뭐 울산 쪽에 조선소 2군데를 가 본다 이래 가지고 뭐 그날 또 공교롭게 그 미국의 해군성 장관도 와요. 뭐 같이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날짜는 거의 겹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선소 투어가 뭐 나라에 오는 뭐 고위직이라고 할까요? 예. 뭐 트럼프 주니어야 뭐 그렇게 고위직 자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그런 거 보고 간다라는 게 이번 뭐 협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마 선제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조선은 어떻게든 미국 지금 어려운 거 도와줄 테니까라는 게 전제로 깔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좀 너무 알아서 해 줄게 이러면 안 좋은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미국은 뭐 나름대로 급박하니까 오는 인사들마다 조선소 방문이 필수 코스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뭐 주말에도 "이거 뭐 언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기사 제목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트럼프 장남 와서 보러 갈 때까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유효할 것 같고 뭐 7월 달 그 줄라이 패키지가 완성될 때까지도 결국은 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겠죠. 다만 월티풀이 지금 계속 비싸지고 있는 것도 현상이고 1 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 그래도 어쨌든 조선주가 뭐 언제 어느 세월에 퍼 막 20배 막 30배 이런 거 적용되던 시절이 사실 극히 없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성장 섹터로 분류돼 가지고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 현재 기준으로도 아직은 안 늦은 것 같아요. 뭐 쪼끔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는 뭐 "중국 관세 내릴지도 몰라." 이런 얘기 주중에 지난주에 있었는데 또 뭐 주말 버전으로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 관세를 절대 철회 안 한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 맨날 버전이 바뀝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또 이러다가도 또 뭐 "줄여 줄 거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죠. 하여튼 뭐 나날이 바뀌는 트럼프의 언사에 참 적응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시장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주 시장은 트럼프의 고무줄놀이가 지속될 것 같고 공매도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완만하게 오르니까 '아이 공매도 나와도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러지만 사실 맨날 거의 뭐 최소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공매도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자 이게 물론 6월 3일 날이라고 하는 대선 날짜가 있는데요. 뭐 과연 대선과 관련된 정책주라든가 인물주가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런 뭐 해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5월 한 초중순 지나면 관련주로서의 기대감들이 좀 많이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느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새삼 끄집어냈다 그래서 뭐 '야 이게 뭐 새로워.' 이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나온 얘기들의 대부분은 뭐 앞선 정부나 어디에서도 하고자 했던 방향 일자리 안 늘리겠다는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저출산 정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게 또 얼마나 실행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겠지만 공통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뭐 새삼스럽게 "와 이런 게 있었어." 공약으로 너무 세게 반응하는 거는 인제 쪼끔 제가 아이스크림론에 최근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이스크림이 인제 슬슬 녹고 있죠. 단단하게 한 입 베어 물어서 시원하고 맛있을 시기는 지났어요. 지금 인제 막 나오는 것들은 이제 좀 재탕에 가깝거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뭐 탈플라스틱 이런 것들 돌긴 했는데 그거 주초에 한번 돌았던 거 다시 한번 순환매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짧죠. 변동성도 좀 크지가 않고 그 가는 주기도 짧고 왜냐하면 그다음 날 다른 게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거명된 게 뭐 제가 봐서 한 20몇 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 한 번씩 돌자고 치면은 예
기간적으로도 아마 그게 동시에 뭐 25개쯤이 한꺼번에 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2-3 개씩 돈다고 해도 아침, 저녁, 오후, 오전 이렇게 돌다 보면 그 주기가 되게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익절의 타이밍에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미 또 고점에서 꺾이고 있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아주 핵심의 핵심 공약, 뭐 배후 시장이 크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것 같다라든지 좀 이런 좀 범용성이 좀 큰 것들 아니면 지역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절기상.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겨울론도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다시 부각을 시켰는데 음 이것도 사실 겨울론, 뭐 여름론, 봄론 이러다 또 빙산론 이러니까 인제 뭐 '아유 저것들 뭐 그냥 되는 대로 죽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놀라실 것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왜 숫자에 충실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을 늘 하죠. 이번에 7조 한 4천억 나온 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최대 실적이면 어떡하지 분기로? 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늘 있더라고요. 예. 어차피 뭐 HBM은 어차피 올해 거 뭐 다 팔렸다고 하니까 뭐 환율이 글쎄 크게 변해도 뭐 환율도 거의 뭐 픽스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 뭐 HBM 비중이 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손익이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인제 DRAM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뭐 낸드 이런 얘기인데 2 분기부터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줄어들까에 대한 우려가 과연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빙산론을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 얘기 아니더라도 작년 여름에 겨울론을 얘기한 리포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것들은 1년 먼저 얘기한다." 그래서 올해 가을 겨울쯤 접어들면 진짜로 좀 겨울에 가까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파상으로. 그럼 경기 침체가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래프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기관 그 리포트를 보면은 내년도 그 세미컨덕터에 대한 수요가 관세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거긴 한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34% 정도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뭐 그런 부분도 좀 우려 섞인 얘기이긴 하죠. 자 어쨌든 방금 뭐 대선과 관련된 정책주라든가 인물주는 뭐 내일 되면 또 4명 중에 2 명,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2 명의 인물주는 완전 박살나 버리겠죠. 내일 2 명만 살아남고 2 명은 떨어지게 되니까 단두대 매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뭐 그렇게 보이고요. 어찌 됐든 뭐 민주당은 일단 먼저 선점이 돼서 정책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뭐 양 후보의 대결 위주로 가게 될 경우에 어쨌든 이해 당사자가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 섹터를 많이 강조를 하겠죠. 표를 더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애국심 호소 얘기도 나올 거예요. 국산화 이슈 또 뭐 반일 이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 뭐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 현금성 지원 이거 뭐 양당이 솔직히 서로 욕하지만 돈 돼서 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뭐 거의 매표에 가까운 선심성 공약들이 안 나올 리가 있나요? 나오죠. 예. 국민들이 전부 다 "야 그런 쓸데없는 돈 쓰는 공약 하지 말아라." 이렇게 청렴하게 다 반응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안 낼 것 같은데 참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 뭐 '해 주면 좋지.'라는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서 누가 더 선심성을 많이 해 주느냐 솔직히 이게 뭐 선거라는 게 다 그냥 공명정대하고 클린하고 이러면 좋은데 참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뭐 맞불로 붙게 돼서 누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것도 뭐 크게 돋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정책적인 어떤 것들이 인제 크게 뭐 소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굉장히 엇비슷하게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몇 표 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시속 게임을 하게 될까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 포퓰러적인 포퓰러즘에 가까운 공약들이 막판 돼서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런 거에 또 반응이 나올 이슈들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오늘 컨셉은요, 앞에 정면만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뭐라고 쓴 올려주고 계실 텐데 한 번도 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예. 뭐 개별 종목 질문하셔도 뭐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내놓으시겠지만 저는 좀 준비한 내용들을 약 28-9 분에 걸쳐서 열심히 전달하는 데 의의를 갖고 쭉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채팅창을 오늘 열심히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안 보고 있어요. 저 지금 보시면 오늘 여느 때와 다르게 거의 그냥 앞만 보고 하잖아요. 예. 머릿속이 뭐가 꽉 차 있는 느낌이죠. 예. 여기서 술술 나오는 듯. 예. 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방금 수익 플러스 시간에도 말씀을 올리고 왔는데 아이고 SK텔레콤의 이 해킹 뉴스가 뭐 따끈따끈한 시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이게 뭐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게 불안감이 커지는 뉴스가 분명한데 아우 이게 또 증권 쪽으로는 이게 또 핫한 뉴스죠. 예. 사이버 보안주들한테 이게 웬 예 장대비? 예 따뜻한 햇살과 같은 그런 뉴스죠. 뭐 지난주에도 이게 이런 사고 뭐 터질 줄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사이버 보안 이슈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불과 한 일 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 뭐 유심 관련주, 유심 제조업체 또 뭐 그 유심 보호 서비스 관련주 또 사이버 보안 관련주 심지어는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까지 해서 들썩거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SK텔레콤에 유심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인제 엑스큐어랑 어 유비벨럭스거든요. 근데 뭐 아마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엑스큐어가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엑스큐어 시가총액이 지금 사실 되게 작죠. 한 300억 대 후반. 그것도 금연을 상쳐서. 예. 유비벨럭스는 인제 1,000 억이 쪼끔 넘고요. 음 물론 얼마나 많이 교체가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1 0 0 개밖에 없다고 하고 재고가 5월 달에 500개 찍어낸다고 하니까 지금 뭐 대기의 총수는 2,600 까지도 가능한 건데 이미 인제 교체를 바로 못 하니까 그 교체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벌써 24% 정도가 저도 어젯밤에 가입했거든요. 24% 면은 어림잡아서 한 600만 6-700만 원 벌써 가입했다는 소리인데 그 가입으로 끝날 건 아니죠. 결국 나중에 교체는 어떻게든 하겠다는 수요가 겹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100만 개밖에 없는데 줄은 2천만 명이 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을 "팬데믹 때 마스크 사러 약국에 줄 쓴 거랑 비슷한 광경이 며칠 동안은 펼쳐질지 모른다." 왜냐면 그 100만 개 안에 들려고 줄을 부지런히 서실 거 아니에요. '빨리 교체하는 게 그래도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나중에 6월 달, 7월 달은 더 뭐 빨리 확충이 될진 모르겠지만 2,500만 개 정도 다 바꿔 주려면 이론적으로 한 달에 500만 개 만들어 갖고서는 최대 뭐 4 달, 5달 이렇게 걸려야 되는 이슈라서요. 이게 이슈가 아주 단발마적이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뭐 두 군데 GA라고 하는 그 보험 대리점도 해킹으로 뚫렸다 이렇게 또 기사가 주말에도 나왔고 또 다른 약간의 공공기관에도 뭐 그런 침입의 흔적이 나왔다 이래 가지고 이게 뭐 북한인지 연변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또 그런 뉴스들도 나왔어요. 뭐 SK 그 계열사 정보가 어디 좀 노출이 돼 가지고 협박했다 뭐 이런 또 얘기들도 일부 나오기도 했었고 뭐 그게 공식적인 뉴스로 나온 건 아닌데 뭐 돌고 도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해킹과 관련된 이슈가 꽤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오늘 아마 제가 뭐 쪼끔 있다 보면 알겠지만 뭐 유비벨럭스나 솔직히 엑스큐어 같은 경우 그냥 점상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뭐 SK텔레콤이 별로 요새 공급은 안 하고 있지만 호나이라든가
또 이식 관련주 뭐 요런 것들 좀 움직일 것 같고,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뭐 지니언스라든가 센즈랩이라든가 아톤이라든가 요런 것들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로봇 배터리. 그 지난주에 중국에서 배터리가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마라톤 뛰는 장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 네, 관련해서 저는 좀 주목을 했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로봇이 막 열심히 뛰어 가지고 하프 마라톤 21km 정도를 2시간 40분 만에 완주를 했다, 이런 뉴스로 해서 막 떠들썩했었는데, 그 내용에 인제 보면은 저런 내용이 있어요. 완주를 하긴 했는데 배터리 한 개로 6km 밖에 못 간다. 그래서 5km, 10km, 16km 구간에서 3번의 배터리를 교체해 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가 막 뭐 미국 뭐 중국에서는 춤추는 로봇 뭐 날라차기도 하고 별쇼를 다 하기도 하고, 중국 뭐 미국에서도 네, 어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막 모델들 공개를 하지만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문제거든요. 1 시간밖에 못 쓴다 이거죠. 물론 뭐 마라톤 같은 이제 심한 동작을 해서 좀 빨리 달았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로봇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뭐 MOT라든가 한빛레이저라든가 뭐 PI라든가 요런 종목들 좀 4680 배터리라든가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참고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조선은 어쨌든 두 가지죠. 두 인물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미국의 해군성 장관하고 트럼프 주니어가 와서 공통으로 가는 곳이 조선소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수요일까지는 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예, 단독 뉴스 제가 좋아하는데 1억을 넣었더니 890만 원 남았다. 이게 뭐 몇천만 원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91% 손해 봤다는 얘기인데, 예, 안타깝게도 이게 5G 관련된 통신주 얘기고요. 뭐 KMW가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91%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뭐 작년 연말 이후에 일부 통신주들은 제법 또 올라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한 3-4년 전 그 5G가 상용화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컸을 때 올라갔던 주가 대비해서는 많이 좀 내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또 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작년도 영업 손실이 300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고, 이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RFIHC라든가 이노와이리스 정도를 관심주로 보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또 하나 단독 뉴스도요. 이게 건기식 ODM 하는 업체인데 콜마 B&H라고 있어요. 이게 7만 원 하던 고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만 원밖에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 실적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과거의 7만 원 주가에 뭐 근접까지 못하더라도 지금 만 원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대표의 항명성 인터뷰가 있었고, 주가 부진은 죄송하고 주주하는 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먼 미래지만 2030년도에는 매출 1조에 영업이익 800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미래 청사진이야 다들 좋게 예, 제시를 하죠. 어쨌든 일부 증권사의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제 단독 뉴스인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경이든 매경이든 뭐 관련해서 보면 이런 단독 뉴스 주말에 나올 때 정말 많이 빠졌는데 올해 실적이나 요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야,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보면 당일이나 그다음 날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유리한 국면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것들 모아서 봤을 때 반도체 얘기, 관세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 좀 누그러지거나 미중 간의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누그러지면 좀 올라갈 애들 있죠. 조선주들, 또 방산주들, 로봇 배터리, 그리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과 관련된 인바운드 관광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공약과 관련된 이슈는 좀 짧게 보자. 오버나이트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5월 초에 5일 연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뭐 갈등에서 내수 부양 정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내수 중심의 화장품, 콘텐츠, 게임, 웹툰 요런 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이 여전히 좀 추세와 패턴이 좋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굿모닝 작전 4부 월요일만 말씀드리는 순서, 예,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또 중간에 쉬는 날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4월 마감하시고 활기찬 5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몬인 작전 5부도 대단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이어서 꾸준한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